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경주에서는 신라환경특별법과 관련해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 관건 선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이해 당사자들이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독립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주에선 신라환경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주시의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엄중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특별법. 이 법에는 월성과 황룡사 등 8개 신라 핵심 유적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채관 자유한국당 경주시 예비후보는 이 법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선거용이며 각종 문화재 관련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도보존특별법처럼 경주 시민들을 정말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 한 푼도 수반되지 않는 법이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됩니까? 김석기 국회의원은 이 법은 18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90명이 찬성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비롯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해야 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실천하지 못하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자연히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 선거 국면에서. 이런 가운데 최성훈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예비후보는 경주시가 지난 22일 신라환경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정을 빙자한 사실상 노골적인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간변단체를 동원하는 등의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본다. 최 예비 후보는 경주시가 30일부터 시작하는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선거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최근 경주 맥스터건설이 승인된 이후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둘러싼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전문가 그룹위원 11명이 집단으로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탈핵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월성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전문가 그룹의 위원 11명이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해 겉핥기식,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됐다고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논의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회의가 진행돼서 이들은 또 사용 후 해결료 문제에 책임이 있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이것을 재검토하는 곳도 산자부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산자부에 1차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산자부 소속에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책임과 권한을 지닌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탈핵단체들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원회가 오로지 경주 월성 맥스터를 건설하기 위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건설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자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전부터 재검토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모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위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적인 기구를 다시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 의견들을 최대한 추합해 2월 초 최종 회의를 마치고
지역민 전국 공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재검토위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신고자가 어제보다 18명 늘어난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심 신고자는 중국 우한을 다녀왔거나 중국에서 거주하다 돌아와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어 스스로 신고한 사람으로 병원 격리 조치가 필요한 37.5도 이상 발열과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없다고 경상북도는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검사를 의뢰했으며 어제까지 신고된 의심 신고자 9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 안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10명의 능동감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종합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주시는 24시간 환자 발생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서와 경찰서는 환자 이송과 추적관리 위치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주시 보건소와 신경주역에 발열 카메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손소독제와 예방수칙 전단지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하면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위생용품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계산원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마스크가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방하려고 집에 비축해두려고 사고 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4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 지역 대형마트에서 핸드워시 판매량은 4배나 늘었고 마스크 판매량은 무려 12배나 늘었습니다. 손세정제를 만드는 경산의 화장품 제조업체는 주문이 밀려 쉴 새가 없습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던 이 업체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늘면서 오프라인으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세정제류가 약 2,000개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 7,000개, 8,0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국가인증 마크가 찍힌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손 소독제는 공급이 달려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문은 해놨는데 약이 없어서 못 오고 있는 상태. 제조업체랑 많이 만들고는 있다 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모자라는 형편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5년 전 메르스 사태처럼 개인 위생용품 품귀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선 최근 이철우 지사가 깜짝 제안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계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울릉군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히 신도청 이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이렇듯 가벼이 대하는 것에 5분 발언에 나선 안동의 김대일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지난 연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제안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도청 이전 이후 구도심 공동화부터 안동 예천 행정 이원화 문제까지 산적한 북부권 현안은 뒤로 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성급하게 꺼내는 바람에 북부권 전체에 위기감만 키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논하기 전에 당초 도청 이전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울릉 출신의 남진복 도의원은 울릉군을 포항에서 떼어내 울진에 붙이려는 정치권의 총선 선거구 획정 흐름에 선거 보이콧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울릉 군수와 군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토를 종단하는 7개 고속도로 계획 중 유일하게 20년째 지지부진한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에 경북이 나서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접근성 개선 없이는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상북도의 대응과 통합 신공항 후속 대책 청취,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봉규 부의장의 후임 선출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폐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화물차 적재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은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박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여기저기에 떨어진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상자가 떨어지면서 쏟아진 병들이 깨져 아예 차선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주시 천북면 신당 교차로에서 47살 윤모 씨가 몰던 4.5톤 트럭에 실려있던 빈 소주 700여 병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시간 동안 교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를 출동시켜 교통을 통제한 뒤 경주시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적재함에 쌓여있던 빈병과 박스가 트럭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커브 돌면서 안에 있는 게 안 쏟아졌겠나 싶습니다. 이에 앞선 어젯밤 9시 반쯤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경주터널 입구에서 유리를 싣고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5살 최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 위에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물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고 단속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시의원 A씨를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로당 회장 B씨를 물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친목 모임의 회비로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릉 주식회사 동도레미콘, 울릉 주식회사 대산건설, 울릉 새마을금고 분여회, 후포 1위 분여회 일동, 후포 1, 2 노인회 최상학 씨, 황정권 씨, 황성동 하기자 씨, 해성 숯불갈비, 포항 호미곤면 569 주유소 정재환 씨, 포항 호미곤면 9만12 마을회 일동, 춘천 닭갈비 이강국 씨, 대한적십자 달산 봉사회장 최혜연 씨, 울릉 제일연탄, 청운수산 차창국 씨, 지대광 씨, 진광광고기획 이금준 이종희 씨, 주식회사 하랑시푸드, 제오태평양 김영하 씨, 임진표 씨, 이상근 씨, 정삼국 씨, 후포 삼리 신득희 씨, 호암수산 조국진 씨, 표선우 씨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는 청년정책 모델 사업인 청년 골든 창업특구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한수원 지원을 받아 시행되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의 창업특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선정된 팀에 대해 창업 아카데미와 컨설팅을 거쳐 도시재생구역 입점을 추진하며 사후 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